미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인턴십 최종 합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기회를 따내야 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4가지 마인드셋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핑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석사생입니다. 미국에 온 지는 벌써 4개월 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전에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기회와 도전들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한 첫째 날에 학교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고 학교에서 약 100명의 학생들을 책임지는 커리어 멘토로 활동을 했습니다. 2주차에는 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AI 인재 채용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과 비행기표를 모두 지원받아서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했고요. 5, 6주차에는 200~300명의 동기들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빠르게 굉장히 좋은 회사의 여름 인턴십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2번의 해커톤에 참여를 해서 모두 다 수상을 했고 첫 번째 해커톤에서는 총 참가자 345명 중에서 4위를, 두 번째 해커톤에서는 LLM, 즉 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해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학교로부터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1.5년의 석사과정 중에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는 학비 전액을 면제받고 월 3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기간 동안 한국에서도 계속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학비와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생활을 이어오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장학금과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니 앞으로는 훨씬 더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고작 4개월 동안 학업과 병행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미국에서 빠르게 취업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4가지 마인드셋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한국은 뭐든지 빨리 해야 하는 문화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느린 문화라는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신 한국인 유학생 중에서 찬찬히 학기부터 마무리하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아시아인의 차별화 포인트가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기가 시작한 첫날 오전 10시에 학교 내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이력서를 첨삭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날 날씨가 영하 15도였는데요. 빨리 좋은 이력서 완성본을 갖춰놓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20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직원분이 학기 첫날부터 이력서를 첨삭받으러 온 게 너무 인상적이라고 하시면서 제 이력서를 검토해 주셨는데요. 이력서를 보시더니 이력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혹시 취업지원센터의 커리어 멘토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파트타임 취업 제안을 해주셨고 면접 후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튜브와 인프런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히 이력서 첨삭과 커리어 컨설팅을 해오고 있기도 했고 당시 저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 기회를 계속 찾고 있던 참이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를 통해서 미국 생활을 위한 생활비 전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식비까지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취업지원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양질의 취업 관련 컨텐츠와 자료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차차 유튜브를 통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 미국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고 영상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뭐든 일찍 일어나는 새가 기회를 잡는구나를 느끼게 되었고요. 이후에 회사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마감 기한과 상관없이 공고가 올라온 당일 지원을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실제로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인턴십 최종 합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미국에서 기회를 잡고 싶다면 뭐든지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행동할수록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미국 석사 비용 관련 영상에서 제가 아예 하나의 비용 항목으로 빼두었을 정도로 저는 네트워킹에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메타, 아마존, 구글, 델,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를 포함한 다양한 유명 미국 회사들의 좋은 네트워크를 쌓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정규직 라운드를 시작한 게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이 깊은 관계들이 언젠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미국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제가 네트워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 가지는 일주일에 적어도 새로운 사람 하나씩
커피챗을 해보는 습관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미국에 오기 전부터 새해 목표로 다짐했던 항목인데요. 학기 중에 바빠지면 네트워킹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일주일에 반드시 한 명 이상씩은 커피챗을 잡아서 대화를 하도록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말투와 눈빛만으로도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분이라는 게 느껴져서 혹시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라클에서 6년 정도 일한 시니어 컨설턴트 분이었고, 또 어떤 날에는 친구의 친구가 구글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소개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는 구글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달 2번씩 AI 컨퍼런스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미덕, 즉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는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엔비디아, 전 에크리, 싱크로니 등의 큰 기업 매니저나 디렉터 레벨의 분들과도 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링크드인으로 콜드 메시지를 몇십 개 보내면서 그중 답장 온 한두 명의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커피챗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레퍼럴 요청드릴 기회는 없었지만 모두들 먼저 나서서 혹시 추천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라고 제안 주시는 걸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쌓은 네트워크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주변에도 레퍼럴을 통해서 서류 합격이 되고 면접이 간소화되는 예시들을 많이 보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역시나 인맥이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시아인 특유의 겸손하고 자랑을 꺼려하는 문화를 버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면 나서서 자랑을 하고 쇼잉오프를 하는 것에서 꽤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자신을 더 부풀려서 셀링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동양인의 겸손하고 자랑을 부끄러워하는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자랑을 하고 블러핑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역량들을 충분히 좋은 워딩으로 정리하고 포장해서 셀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 제가 쌓아온 경험과 제 성격적인 장점들을 잘 포장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같이 해커톤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같이 연구해서 논문 써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눈에 들어서 AI 인재 채용 이벤트에 참석하라고 초대를 받았고, 비행기표와 호텔비를 모두 다 제공받고 샌프란시스코에 미국 전역의 AI 관련 분야 석 박사생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동기들보다 빠르게 인턴십에 합격했을 때에도 이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녔는데요. 그랬더니 동기들이 혹시 제 이력서를 볼 수 있냐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200~300명의 동기들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이고 학과 내에는 대부분 중국인, 인도인 동기들인데 꽤 많은 동기들이 저를 알게 되었고 먼저 인사해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오신다면 겸손하기 위해서 성과를 숨기고 축소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강점들을 잘 정리해서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펼칠 수 있는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성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앞으로 1년간은 학비를 면제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과는 제가 학기가 끝나기 한 달 전부터 다음 학기에 대한 TA, 즉 조교일을 구하기 위해 발벗고 교수님과 학교 직원분들께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학과인 컴퓨터공학과를 포함해서 전자공학부, 통계학과, 정보과학과 등의 타 학과들에 저의 강점을 정리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약 30명의 교수님과 학교 직원분들께 보냈습니다. 이때 학과마다 어필할 수 있는 강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과마다, 교수님마다, 그리고 학교 직원의 직책과 역할마다 다르게 이 이메일과 이력서들을 튜닝해서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교 자리가 PhD에게 먼저 가서 거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곤 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회신조차 주지 않았지만 운이 좋게도 정보과학과 코디네이터 한 분이 저를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께 포워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수님이 먼저 저에게 이런 포지션이 열렸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지원해보라는 메일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적극적으로 메일을 뿌려놓고 리치 아웃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미국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나라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기회를 따내야 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4개월간 생활하면서 느꼈던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4가지의 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곧 여름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생활하며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었던 시장 동향이나 취업 팁,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으로의 생활까지 앞으로 부지런히 영상에 담아서 저희 채널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대표 핑곰이었습니다. 안녕.